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이죠. 저희도 특검 고민 중. 네, 어제 그 국정감사장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때 이제 특검 얘기를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캐 물었습니다. 그럴 때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벽을 쳐도 되는데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면요 철저하게 그 정치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정무직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정무직이죠. 이 사람의 한마디는 철저하게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청와대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 취재 경험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정치적인 무게가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말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갑니다. 네. 물론 머릿속에 집어넣기 전에는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자신만의 메모를 해서 그거만 답변을 하고 그 외에는 다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 방호 벽을 치지요. 어제 몇 가지 얘기를 한 거가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이고요. 대장동은 비상식적이다. 이것도 사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이거든요. 청와대에서는 물론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한 것이지만 대장동은 내가 보기에도 또 청와대가 보기에도 매우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 특검은 국회 논의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소관입니다. 이게 청와대가 소관이 아니고요. 청와대가 지금 여론이 이렇게 비등을 하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라든가 이 당직자 지도부에게 특검을 받고 당신들 이재명이라든가 다 깨끗하다면은 특검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이렇게 정무수석 시켜가지고 이른바 조율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 소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특검을 할 때는 그냥 특검 누구 이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이제 선제 조건이 돼 있는 거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대장동 특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검도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특검을 한 사람을 지명을 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이게 발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특검을 하라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민주당을 뒤에서 움직일 수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바로 요 타이밍에서 지금 이제 저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발언을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이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게이트다라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런 인식 하에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군불을 떼는 겁니다. 군불. 그리고 국회 논의 보고 결단하겠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특검은 바로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여야 합의에 따라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회를 논의 보고 판단을 하고 결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대목에서 보면요. 두 가지 대목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상당히 국민의 분노를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어떤 식으로든지 진정하지 않으면은 대선에서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작은 제목을 보겠습니다. 국민 분노가 당연히 있을 거 이거죠. 이 국민 분노라는 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위에 있는 매우 비상식적이다라는 말 이상으로 상당히 예상치 못한 얘기죠. 국민 분노 당연히 있을 것이다. 네. 지금 정부가 가장 아픈 곳이 바로 부동산인데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게이트는 바로 부동산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네. 바로 청와대가 즉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입을 통해서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방증을 하는 건데요. 국민의 분노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것은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70%, 많게는 77%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 70%가 훨씬 넘는 분들이 대장동 게이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되는 건데, 여론조사에서 70%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여론조사의 과반, 즉 50%가 조금 넘으면은 국민들의 대부분 상당수가 뭐 찬동한다,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70%가 넘습니다. 제 기억에 76, 77까지 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여론조사가 특검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한 여론조사가 80%만 넘으면은 그게 비등점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을 위해서도 그거를 간과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특검 전에 이제 이런 그 자료라든가 다 폐기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인을 또 입막음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남아 있겠죠. 특검으로 위협을 받는 세력들은요. 그런데 특검이 이게 시행이 돼야 더불어민주당 그쪽도 대선에서 이 짐을 하나 떨구고 가는 그런 셈이 되니까, 물론 뭐 그쪽 진영에서는 특검으로 이재명 후보가 안전하게 특검이 끝나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냅두고,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수사 또 곧 이어질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지금 엉망으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신청하는 족족 법원에서 아이고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해와라, 이렇게 엉성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속영장을 내가 발부를 해주노? 라고 검찰도 지금 법원에서 묵사발을 당했죠. 공수처도 어제 손중성 검사의 구속영장 어제 10시 40분인가요? 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의 뭐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표현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특검을 시행을 안 하면은 국민들이 대장동에 대한 그 검찰 수사 결과 자체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대선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그 논리가 되는 거죠. 바로 요 대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특검을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는 그 비등해지는 이 여론, 국민들의 분노, 이것들을 약간 수용을 하는 모습으로, 그렇죠? 청와대가 이거 특검 반대를 안 하는 모양이네. 아이고, 그렇다면 뭐 특검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서 되긴 되겠지 하고서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킬 목적이 하나. 그러고 저희들도 이게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검은 청와대 소관이 아니고 국회 여야 소관이라는,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 그리고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슬쩍 비켜나기 위한 그 양수 겹장을 노렸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 우리도 특검을 고민 중이다. 그래? 왜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고 대장동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안 해도 될 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듯이 국회에서 답변을 해도 될 말을 얘기를 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만큼 큰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이제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공을 여야에 넘겨서 청와대를 겨냥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그 시선에서 이제 비켜보려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그 수순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관련 기사 더 있지요. 네, 뭐 같은 맥락이다만 대장동 개발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그런 발언을 동아에서도 아주 큰 기사로 다뤘죠. 운영이 국감서 엄중히 주시 중이다. 특검 촉구엔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 설명을 들었으면 이게 기사가 매끄럽게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